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팀입니다. 이제 대형 유튜버들이 그 돈바스 지역 주민 투표한다는 뉴스가 갑자기 막 나오죠. 그것도 다 알려드렸죠. 그 한 10일 전에부터 제가 다 알려드렸죠. 알려드리고 몇 분 알려드리고 비공개로 다 돌렸죠. 여기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찌라시가 돌고 있다. 휴전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부분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제가 원래 그 외국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날짜 25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48,000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호재 그거 게시물에 올렸잖아요. 그거 올리고 오늘 이제 오늘 장에 반영이 돼서 지금 비트코인이 46,667이에요. 순식간에 이제 48,000 가는 거죠, 이거는. 뭐 볼 거 없이 48,000 그냥 직행이죠. 그러면 주가도 그냥 글로벌 주가 미친 듯이 그냥 슈팅 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큰 그림은 어떻게 되냐? 푸틴이 핵미사일을 쏘지 않는 이상은 4월 17일까지는 쭉 갑니다. 쭉.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 우상향. 4월 17일까지. 4월 15일까지는 무조건 저는 우상향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저보고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저보고 뭐라 하지 마요. 그리고 어제 중요한 것도 다 알려드렸죠. 피터 브렌트 자료도 알려드렸고. 이게 이제 이란 핵협상 3개국 체결 이게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게. 그다음 시킹 알파 애널리스트 이 자료 제가 띄우고 어떤 분들이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만약에 260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생각해도 나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 비트코인만 봐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나와요. 내 생각도 엔비디아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그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게 260 이하로 떨어지면 207까지 떨어진다 그거예요. 근데 나도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저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이 자료 꼭 한번 보세요.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 5만 4천 간다는 건 뭐죠? SPX도 4월 15일까지 우상향하면 전고점을 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고점을 뚫게 되는 실탄이 뭐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한다.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휴전을 하냐? 돈바스 주민투표. 저는 그걸 써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전쟁을 하고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 왔으니까 그때 시진핑의 역할 맞죠? 그것도 다 강의했죠. 그때 시진핑의 역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금융관계 그렇게 해서 루브라는 바닥에서 50% 오히려 가치가 올라간다. 그거 다 강의했고 다 그대로 되죠. 이걸 노리는 중국은 글로벌 원래 G3 개념이었는데 원래 G2는 러시아였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그 G2 자리를 은근슬쩍 중국이 가져가는 거죠. 그것도 다 강의했죠. 그것도 대학 유튜버들이 다 말하죠. 이렇게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은 어떻게 될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관련주는 뭐 안 봐도 뜨겠죠. 마지막 미국이 압박을 하겠죠. 그 공산당 그 중국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이제 미국이 역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 그림으로 미국이 중국 관련주를 창폐시킨다. 그게 벼랑끝 전술이죠. 그 벼랑끝 전술을 막기 위해서 중국 공안당은 각종 규제들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미국이 어떤 원하는 회계감사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 지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나타났죠. 그래서 주가가 뜨기 시작한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내부적으로 에버그란데 채권 사태가 지금 터질까 말까 이렇게 문제시 되고 있어요. 시시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작년에 다 강의했죠. 왜 그러냐? 지금 에버그란데 채권 전체 채권 중에 가장 많이 3월에서 5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친시장적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무조건. 금리를 절대로 못 올려요. 중국은 오히려 돈을 더 풀면 더 풀지. 그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큰 전략은 뭐냐면 이 중국이란 나라는 결국에는 아편에 약합니다. 현대판 아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과거 아편의 목적은 뭐냐? 인민들이 중앙당에 충성을 못하도록 전 세계에 크나큰 만족감을 주는 게 아편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걸 알는 과거 그 공산당 쪽에서는 아편을 못하게 했던 것이고, 그럼 현대판 아편이 뭐냐? 현대판 정신세계를 만족시키는 거, 일 안 하고 돈을 버는 거, 즉 부동산이죠 당연히.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고,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면 중국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면 그 무조건 올라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 수출이 안 되니까 그 수출 안 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위안화를 해외로 토해냅니다. 해외로 토해내면 그 주변 국가의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급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자산의 대다수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부동산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전략이 중요하냐? 결국 미국은 중국의 중심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 위안화 가치를 급등을 시킨다. 급등시키고 그러면 중국 부동산 가치가 급등되고 위안화 가치가 급등이 되니까 반대적으로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 공산당에서는 뭘 하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떨어뜨려. 대외적으로 가장 쉬운 게 토해내면 돼요. 오바이트. 오바이트 하면 이 주변 국가의 부동산, 대표적으로 영국부터 보통 다 시작돼요. 근데 지금은 일본의 그 시나리오가 벌써 나와서 이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 부동산을 지금 막 빨아들이고 있어요. 코로나고 뭐고 간에 그냥 빨아들이고 있어, 그 일본 부동산을. 그래서 일본 부동산이 지금 갑자기 막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부동산이 급등하면 일본의 부유층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을 누군가 분명히 팔겠죠. 우리나라 부동산 이거 갑자기 뜨네. 팔자. 그 판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 그곳으로 다시 돈이 오바이트가 되겠죠.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부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다 나오죠. 그러면 중국이 일본에만 돈을 꿔줄까요? 아닙니다. 영국에도 꿔줄 거고, 서울에도 또 꿔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꿔줄 수도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민제 그 부분이, 그 법안이 5년이 이제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장을 할 건지, 이 부분을 없앨 건지, 그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 투표를 이제 합니다. 제주도는. 그거에 따라서, 중국 자금이 몰려드냐 마냐가 큰 그림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결론, 부동산 관련 제 결론은 한 번 더 엄청난 버블이 생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큰 그림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